audience. 그죠? audience 사실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많은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여기에만 집중하단 말이에요. 좋은 기간에만. 그죠? audience 하지 마시고요. audience 이렇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사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소용 없어요. 외국 나가면. audience 해도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듣냐면 o에다 강세를 놓을 때 알아듣는 거예요. audience, audience 이렇게 말하는 프랑스나 유럽인들, 인도 사람들의 말은 미국인들이 충분히 알아들어요. 영국인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한국 유학생들이 audience 이런 식으로 말하면 what? 이렇게 바로 해요. 바로 짜증을 내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우리는 오디언스가 아니라 audience 이렇게 하면 뭔가 발음이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해 주겠지? 외국인들이 잘 알아듣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강의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할 때 그때 발성으로 강세를 만든 그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audience 이렇게만 말해도 원어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제가 발성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소리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곳에서 또 협업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소리를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검토해보고 체험해본 곳에서 겪은 그 체험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아닌 추천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독일에서 처음에 1년 정도는 영어로만 소통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영어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랑 1년 정도는 독일어를 안 쓰고 독일어를 먼저 배워야 하니까 영어로만 소통을 했어요. 그러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독일어로만 이제는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랑. 그래서 막 독일어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어를 머릿속에서 아예 없애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저한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독일어를 쓰면서 영어라는 옵션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하니까 영어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문법도 생각이 안 나고 실제로 회화는 어느 정도 잘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와, 내 잃어버린 영어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실제로 영어 공부도 따로 좀 꾸준히 하려고 했었고 제가 미국의 교포들이랑도 굉장히 수업을 많이 하고 캐나다 거주하시고 다른 유럽 국가에 살고 있는 교포분들이랑 수업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하거든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도 영어를 섞어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은 싹 다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듣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어 발음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노래를 배우는 학생들이 영어 뮤지컬도 많이 하고 영어 팝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 발성과 한국어 발성이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큰 비밀이라서 여기선 다 밝히지 못하지만 확실히 영어를 말할 때 목이 편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또 팝송이나 영어를 가지고서 컨텐츠를 할 때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언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운율이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독일어를 배울 때 너무 웃긴 게 어학원에 갔는데 독일어를 아예 할 줄도 모르는데 독일어로 수업을 해줘요, 선생님들이. 그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실제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매일매일 막 4시간씩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소리에 먼저 귀가 익숙해지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점점 익숙하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단어가 들리고 문장이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죠. 신기하게 아는 단어랑 아는 문장인데도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정말 독일어가 유창하게 늘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뭐였냐면 저에게 굉장히 친절했던 독일 의대생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매너 있게 저에게 항상 설명해주고 못 알아들으면 자기가 들 수 있는 다양한 비유들을 들어서 쉽게 저를 항상 이해시켜줬어요. 그 친절한 그 목소리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 애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독일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독일인이랑 같이 한 1년 반 정도를 살았었는데
또 그 아주머니, 독일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훨씬 더 빨리 귀에 친숙해지니까 자주 보고 자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른 독일인들이랑 만날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실제로 그 아줌마가 독일어로 똑같은 말인데도 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진짜 소리에 사람이 민감하고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체득화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소리화시켜서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실제로 언어를 공부할 때도 내가 익숙한 그 목소리를 자꾸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죠. 그 억양을 자꾸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잘 독일어가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독일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 방법대로 해서. 영어도 똑같지 않겠어요? 영어는 제가 당장 이렇게 베이직 수준에서 얘기는 못 해드리는 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과정이 자연스러웠다 보니까 제가 독일어로 비유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굉장히 이 소리와 연관성이 언어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듣기식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뭐 배울 때 자기가 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수업할 때 보면은 자기가 막 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빨리 느는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빨리 늘어요. 왜냐면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를 귀담아 듣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교정을 하면서 해야지 효과가 나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뭘 더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마치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듣기식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것에서 중요한 학습 방식은 듣기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곳이 코어 소리 영어였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영화, 그리고 1000개의 문장이라는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듣기 중심적으로 먼저는 사고를 하게끔 도와주고 그 소리에 익숙해지게 만들면서 또 거기 있는 대표님께서 잘 내용을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고 먼저는 귀가 뚫리는 학습법을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인상에 남았던 게 거기 대표님이 저는 학습에 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영어를 학습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능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영어는 꼭 체육이랑 같다라고 생각해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득화하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으로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께서 실제로 문제아 인생을 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 문제아로 살다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터득해서 그 방법으로 실제로 미국의 명문대에 합격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마 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막 1편, 2편 이런 것만 보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뭐야, 뭐 헬로 이것만 몇 번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이렇게 쑥쑥쑥 잘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거 너무나도 쉬운 단어였네 알고 보니까. 근데 수수께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아이디인 다이아JTV를 거기에 가입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에 쓰신다면 여러분들에게 2만 원의 수강료 할인권이 증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저렴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해요. 실제로 고객 선호도 브랜드 1위라 또 그것을 축하하고자 수강료 할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싶어도 뭔가 발음이 어색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건 사실이니까 노래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또 많이 보시기 때문에 팝송 특히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방식의 영어 훈련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영어 공부에 도전하시고 글로벌한 삶을 사는 것이 먼 미래를 봤을 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영어 공부는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공부 그거 굳이 안 하고 살련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어도 짬을 내서라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게 또 영어 공부입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영어 공부 이참에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혜택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I am really interested in like helping people.
I know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suffering a lot. When I go on the street, like befo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 thought that